준비됐어요? 간다. 자, 송매인곡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위인곡에 이어서 2탄이라고 선생님 이야기했었죠? 정철이 어디 가서 지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유배 가서 지은 거라고 얘기했었죠? 삼위인곡 기억하는지 물어보자. 선생님 목소리가 좀 쉬었지? 삼위인곡은 뭐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대화체였어요? 독백체였어요? 독백체로 이루어져서 자기 혼자 쭉 이야기를 했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님에게 보내주고 싶은 것이 있었죠? 봄에 임금에게 뭐 보내주고 싶었어요? 매화. 여름에 낮이 너무 길어서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다가 님을 위해서 뭐 만들었었지? 옷 만들었었고, 그렇지? 가을에 이거 보내줄 테니까 선정해달라 그랬어. 뭐였었지? 청광, 달빛이었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임금 추울까봐 뭐 보내주고 싶어 있었지? 양춘, 봄햇살 보내주고 싶어 있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차라리 임금에게 못 간다면 내가 죽어서 뭐가 되겠다고 얘기했었지? 그렇죠. 범나비가 되어서 님의 옷에 올물이라. 님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나 님 조치려 하노라라고 얘기했었고, 선생님이 이거랑 연관지어서 누구가 뭐까지 얘기해줬냐면 서정주의 춘향유문이라는 현대시까지 같이 얘기해줬어요. 자, 2탄인 이제 송매인곡 들어갑니다. 송매인곡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적어보세요.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화체.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체냐면 보통 책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감녀, 을려 이렇게 써 있는데 설마 그게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요즘으로 치면 A녀, B녀 이건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누구와 누구의 대화체냐면 감녀와 적어보세요. 을려의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진짜 정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누구냐면 을려예요. 을려가 정철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누구냐면 얘가 정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인물이에요? 메인 인물이 되는 거고요. 감녀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보조적 인물이에요. 적어볼까요? 보조적 인물.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감녀가 을려에게 말을 걸어야 을려가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녀를 설정해 놓은 이유는 을려에게 어머 너 왜 그래? 네 사연이 뭐길래 이야기 좀 해봐 라고 하면 을려가 이야기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을려가 자기의 신사한탄을 쭉 하면 감녀가 위로해 주고요. 다시 또 을려가 신사한탄 한번 하고 감녀가 또 이야기해 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 을려가 똑같이 삼위인곡처럼 나 죽어서 뭐가 되겠다고 하니까 감녀가 그거 말고 다른 거 이거 해 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감녀와 을려의 대화체인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이거 전부 다 사실은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정철의 분신이에요. 왜냐하면 정철이 지은 거잖아. 이해갔죠? 그래서 사실은 전부 다 정철이 만들어 놓고 정철의 분신이지만 그 중에 메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을려이다. 안타까운 것은 지문을 읽을 동안에 감녀 땡땡 이런 거 없어요. 쫙 이어져 있어서 우리가 끊어가면서 대화를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해석 바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누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감녀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묶어보세요. 저기 가는 저 각시 밑줄,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너 어찌하여서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라 가시는 곳까지 일단 꺽쇠해 볼게요. 뭐라고 적어놓냐면 감녀의 질문이라고 적어보세요. 감녀의 질문이죠. 물었어요. 을려에게 물어주는 거야. 얘가 먼저 물어줘야 을려가 자기의 신사한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석해 볼게요. 저기 가는 저 각시 물었어요. 나 너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천상백옥경 가로로 묶어볼까요? 했었잖아요. 삼위인곡에서 원래 궁궐을 어디에 있는 걸로 설정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궁궐로 설정했었죠. 결국 뭘 상징하는 거야? 하늘나라에 있는 궁궐은 곧 그냥 임금님 계신 궁궐을 상징하는 거죠. 이것을 어찌하여 이별색칠 맞죠? 나 지금 뭐 했어요? 임금과 헤어져서 유배 와 있잖아. 그래서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 시간적 배경 나와 있네. 언제가 어울리겠어요? 소멸의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저녁이 어울리겠죠. 해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는 거야? 너 어디 가는 거야? 감녀가 질문했어요. 이제부터 누구의 대답일까요? 을려가 대답하는 거죠. 신세한탄 시작합니다. 너로구나. 내 사설, 네모하고 색칠, 내 사정 좀 들어봐. 그러면서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임금을 향할 마음, 나의 처지 이런 것들을 신세한탄하기 위함이죠. 내 얼굴, 내 거동이 님 괴함즉. 일단 이거부터 먼저 가볼까요? 일단 괴다가 무슨 뜻이었지? 그렇죠. 사랑하다죠. 근데 여기 줄 해석이 정반대로 두 가지가 돼요. 책마다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두 개 중에 뭐가 맞게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선생님 두 가지 버전 해석을 다 해줘 볼게요. 한 가지는 공주병적인 해석, 한 가지는 겸손한 해석. 두 가지가 다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을려인 정철이 나 좀 봐봐. 내 얼굴과 내 거동이 님의 사랑을 받음직하지 않니?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찌 감히 내 얼굴과 내 거동이 님의 사랑을 받음직하겠느냐마는 한때는 받았었어.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두 개 중에 뭐가 맞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괜찮아. 상관없어. 다시 가볼게.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책에서는 어떻게 제일 많이 나오냐면
내 얼굴 내 거동이 임금의 사랑을 받음직한가마는 그냥 이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죠. 어쨌든 뉘앙스는 두 개가 다 될 수 있어요. 내 얼굴 내 거동이 너무 예뻐서 님의 사랑을 받음직한데 아니면 어찌 감히 사랑을 받음직하겠느냐마는 두 가지 해석 다 돼요.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로다 여기실세. 여기서부터 잘 봐. 가로를 묶고 색칠하세요. 나를 보시고 너로다. 네가 딱 내 스타일이야. 너로다 라고 여기실 때 나도 님을 믿어서 군뜻이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이라고 적어놔. 나도 님을 믿어서 군뜻이 전혀 없어서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굴었던 뒤까지 색칠하세요. 선생님 뭐부터 해준 거냐면 지금 색칠한 건 언제의 모습이에요? 과거의 모습이에요. 과거라고 적어보세요. 과거의 모습. 다시 한번 가볼게. 어떻게 돼 있어? 내 얼굴 내 거동이 님의 사랑을 받음직하겠느냐마는 과거에 어땠는 줄 알아? 임금이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로다 여기시면서 나도 임금을 믿어서 의심이 전혀 없어서 과거의 모습이죠. 그리고 내가 이래야 교태야. 이래도 아양이에요. 교태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굴었는 데까지가 언제의 모습이에요? 과거의 모습이죠. 과거에 사랑했을 때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네모하고 색칠해 볼까요?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하여 다르신고 뭐예요? 현재가 되는 거죠. 얼굴빛이 싹 바뀌었어요. 싸늘하게 식은 거예요. 뭐가 들어있어요? 과거와 현재의 대조가 들어있다. 잊지 마. 과거와 현재의 대조가 들어있어요. 반기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임금의 표정이 님의 표정이 달라진 거죠.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있어 해요하니 옛날 말로 해다도 생각하다의 뜻이죠. 누워서 생각해보고 왜 변했을까? 우리 임금이 일어나 앉아 생각해보니 이유 나와 있네요. 꺽쇠 할까요? 내 몸에 지은 죄 매같이 쌓였으니 가로 닫겠습니다. 누구 탓이래요? 내가 지은 죄 탓이라는 거죠. 그것이 마치 매처럼 쌓여 있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거냐면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충신들은요. 임금에게 버림받아도요. 임금을 원망하기보다는 내 탓이야. 내 운명 탓이야. 내 팔자 탓이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충신의 태도예요. 충신의 태도. 임금이 나를 버린 이유는 나에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 탓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여기 잘 봐. 하늘이라고 원망할 수 있겠어? 사람이라고 허물할 수 있겠어? 무슨 법 쓰였냐면 서리법 쓰인 거예요. 하늘이라고 원망할 수 없어. 사람이라고 허물할 수 없어. 허물은 탓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원망할 수 없어. 이런 뜻이에요. 어울리는 한자성어 뭐게요? 아무도 원망할 수 없어. 모르죠. 그쵸? 1학년이니까 뭐냐면 적어볼까요? 수원수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원수구 적었나요? 이때 숫자가 무슨 숫자냐면 누구 숫자예요. 누구 숫자.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리요 이런 뜻이에요. 한자 성어 자체가 서리법이 쓰여 있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리요. 이 얘기는 아무도 원망할 수 없어. 내 탓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러워 풀어 생각하니 아까도 이야기했죠. 해다가 생각하다고요. 서러워 풀어 생각하니 누구의 탓이래요. 한 번 더 색칠. 조물주의 탓이로다. 여기 이해 잘해야 돼 얘들아. 조물주의 탓이라는 것은 무슨 탓이게요? 운명 탓이라는 거예요. 운명. 나의 운명이야. 내 팔자가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태도가 들어있게요? 적어놓으세요. 운명론적 태도가 들어있어요. 운명론적 태도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숙명론적 태도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야. 운명론적 태도, 숙명론적 태도가 들어있는 거죠. 조물주의 탓이야. 조물주가 내 팔자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 탓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 꺽쇠. 여기까지가 뭐예요? 바로 을여인 정철의 대답이 여기까지예요. 길었죠? 너 어디 가는 거야? 해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는 거야? 아까 을여 감녀가 물었었죠? 여기까지가 을여의 대답이에요. 됐나요? 다시 감녀의 위로가 좀 성의가 없어. 이거 한 줄이 끝이야. 곽쇠를 묶어.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끝. 위로 끝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놓으세요. 감녀의 위로가 되겠습니다. 감녀의 위로. 됐나요?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어차피 감녀는 보조적인 인물이야. 중요하지 않아. 을여의 속마음만 끌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죠. 다시 을여가 신사한탄 시작합니다. 얘들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삼위인곡보다 송미인곡이 훨씬 쉽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자, 왜 더 쉽냐면 삼위인곡은 뭐가 많았어요? 한자어가 많았거든요. 근데 송미인곡은 지금 거의 다 순우리 말이죠. 거의 읽으면서 독해가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볼게. 다시 을여가 신사한탄합니다. 나 가슴에 맺힌 일이 있어. 해석되죠? 님을 모시고 있어서 님 당연히 임금이야. 그치? 알고 있지? 임금을 모시고 있어서 임금의 일을 내가 잘 아는데 어떤 뉘앙스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뭐 나올 것 같아요? 임금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임금을 모시고 있어서 임금의 일을 내가 잘 아는데 물 같은 얼굴이 편한 날이 며칠이나 있겠어. 어떤 태도예요? 염려.
걱정 이거 하는 거잖아요. 와, 나 걱정된다. 편할 날이 하루도 없으실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춘한고열, 한자 나왔지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더위와 추위예요. 겨울과 여름에 더위와 추위 어렵지 않죠? 한 차가울 한자잖아.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위와 추위는 어찌하여 지내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가을과 겨울에 누가 모시지? 가을과 겨울 되게 춥잖아요. 그러니까 가을하고 겨울은 누가 모시지? 계속 뭐 하는 거야? 이거 찾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도 걱정하게 해요. 먹는 것도 걱정해요. 죽조반을 한 번에 밑줄 그세요. 중요하진 않는데 알고는 넘어가야겠죠? 조반이 아침 식사죠. 죽조반이 뭐냐면 임금은 아침 식사부터 먹지 않고요. 위가 놀랄까봐 아침 먹기 전에 죽을 먼저 먹거든요. 그래서 아침 식사 전에 먹는 죽을 얘기하는 거야. 죽조반이 언제 먹는 거게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아침 저녁, 아침 식사 전에 먹는 죽. 그 다음 또 뭐 있냐면 조석, 요거 알아도 조자가 아침 조자죠. 석자가 저녁 석자죠. 그래서 아침 저녁, 매가 뭐냐면 산 아니야? 요것만 조심해. 매는 진지예요. 진지. 밥의 높임말인 진지예요. 그래서 죽은 어떻게 드시지? 아침과 저녁 식사, 아침 저녁 진지는 옛날과 같이 드시는가? 어렵지 않죠? 먹는 거 걱정했어요. 그 다음 뭐 걱정하나요? 잠 동그라미 잘 주무시나? 이것도 걱정할 거예요. 기나긴 밤에 잠은 어떻게 주무시지? 계속 뭐예요? 염려, 걱정. 뭐 하나 물어볼까요? 우리 염려와 걱정의 태도가 나오는 고대가요 하나 배웠었는데, 헐, 너무 범위가 넓은가? 아내가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있었잖아요. 뭐였게요? 그렇죠. 정읍사였어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태도죠. 염려와 걱정의 태도가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 가볼게. 님다의 소식을 다이 밑줄 거 명왕정가할 때 다이 나와 있었는데 쪽 이런 뜻이에요. 님 계신 쪽. 맞나요? 님 계신 방향, 님 계신 쪽의 소식을 나 뭐 알고 싶어요? 임금 걱정되니까 우리 임금 잘 지내시는지 임금에 대한 소식을 좀 듣고 싶어요. 임금 계신 소식을 아무에게나 좀 알자. 아무나 좀 만나서 임금 소식 좀 알자 하는데 오늘은 거의 지났대요. 내일은 사람 올까? 그럼 이 사람은 임금 아니야? 누가 되는 거예요? 임금의 소식을 가져올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나 만나서 우리 임금 잘 지내니 물어보면 얘기가 해줘서 듣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자는 말이지? 라고 얘기했어요. 잡거니 밀거니 이제부터 잘 봐. 중요해. 어디 올라갈게요? 매 네모하고 색칠 높은 배에 올라갔어요. 일단은 배에 올라간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누구 오는 사람 없나? 임금 소식 가지고 오는 사람 없나? 보기 위해서 배에 올라갔어요. 매에다가 번호 1번이라고 다를게. 높은 배에 올라가니 이런 뭐가 보이나요? 구름, 안개 끼어 있어요. 질문. 선생님 카니와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었게? 그렇죠.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선생님 지난 시간에 마음속으로 3번 반복하라고 했었죠.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선생님 봐. 얘가 지금 어디 올라갈게요? 정철이 여자로 나오잖아요. 혹시 님 소식 가지고 오는 사람 없나 하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뭐가 낀 거예요? 구름 끼어 있고요. 안개 끼어 있어서 아무도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구름하고 안개는 뭐가 되는 걸까요? 말해보세요. 그렇죠. 장애물이죠. 장애물 확장하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간신이에요. 임금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간신이 되는 거죠. 유배문학 같은 거 있을 때 나를 모함한 사람 전부 다 여기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개는 무슨 일이야? 야, 산천이 어두운데 1월을 어찌 보며 1월 색칠, 1월 임금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 임금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걸 어찌 보며 지척을 모르는데 지척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지척이라고 하죠. 안개하고 구름 때문에 가까운 거리도 못 보는데 천리를 어찌 바라보랴. 서리법이죠. 천리를 볼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안 되겠다. 장소 이동하자. 차라리 물가 네모하고 색칠 2번이라고 번호 달아주세요. 이번에 어디로 가나요? 물가로 이동합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아무도 만나지 못해서 이번에 물가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뭘 보려고 해요? 혹시 배 타고 오는 사람 없나? 뱃길이나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장애물 뭐 보이나요?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바람 또 뭐 보여요? 그렇죠. 이번에는 바람하고 물결 때문에 아무도 오지 못해요. 바람하고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거죠. 바람하고 물결이 어둥정. 무슨 뜻이냐면 어수선하게 이런 뜻이에요. 바람하고 물결이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그럼 지금까지 벌써 장애물 몇 개 나와 있어요? 4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바람, 구름, 안개, 바람, 물결 4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물가에 뭐를 봤어요? 아무도 못 오죠? 뭐가 있나요? 빈배가 있는데 이게 좀 어렵겠지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적어보세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객관적 상관물.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강가에 있는 배는 그냥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내 정서를 투영하니까 어떤 거 배로 보이냐면 빈 배네? 사공이 없이 외롭게 있는 배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있는 사물에 불과하는데 간접적으로 뭐가 들어있어요? 적어놓으세요. 간접적으로 화자의 정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감정이입이랑은 굳이 구별하지 않긴 하는데 시험 볼 때는 조금 다른 이유가 뭐냐면 감정이입은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와요. 새가 운다, 꽃이 눈물을 흘린다 나오지만 얘는 정서가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배가 그냥 있을 뿐인데 색칠해 보세요. 빈 배예요. 누가 없어요? 사공이 없어요. 얘 눈에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외롭게 보이는 거죠. 사실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화자의 정서가 외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배를 보고 와, 빈 배가 외롭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의 정서가 투영된 거죠.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됐어요?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애의 저녁이에요. 지는 애를 굽어보니까 님 계신 소식이 더욱더 아득해요. 님 계신 소식을 듣지 못해요. 모첨, 네모하고 색칠 이번에 어디로 갈게요? 3번 번호 달아주세요. 아까 첫 번째 어디가 있었냐면 산 갔었죠. 두 번째 어디가 있어요? 물가가 있었죠. 세 번째 어디 왔어요? 집에 돌아온 거예요. 집에 왔는데 시간이 뭐가 되었나요? 색칠 밤중이 되었어요. 뭐 들어있어요? 시간의 경과 들어있어요. 아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었지? 해질 무렵부터 시작했잖아. 그치? 그래서 시간의 경과 들어있어요. 집으로 왔어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거 펼쳐져. 영화로 찍을 때의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해야 된다. 모첨의 찬자리에 모첨이 뭐냐면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초가집에 돌아왔어요. 찬자리 질문. 얘들아, 초가집의 자리가 왜 차갑다고 했지? 이유는? 가난해서야 아니야. 아니야, 알 수 없다고 했어. 가난의 코드가 아니라 뭘 보여주는 거예요? 독수공방이라고 얘기했죠. 외로우니까, 님이 없어 외로우니까 초가집의 찬자리에 밤중이 돌아와 있어요. 밤벽 청등, 쫄 거 없어요. 등 밑줄 그세요. 방에 뭐가 있는 거예요? 등불이 있는 거죠. 어디에 걸려 있을까요? 벽에 걸려 있는 파란색 등불이겠죠. 등불은 너는 누구를 위하여 밝아 있는 거야? 아무도 없이 나 혼자인데. 해석 안 되는 거 없죠? 누구를 위하여 밝아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간다. 오르며 내리며 아까 어디 올라갔다 왔었지? 산을. 아까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산에 갔는데 장애물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아서 포기하고 내려왔었죠. 해 뜨며 반이니. 반이니가 무슨 뜻이냐면 방황하니 이런 뜻이에요. 거의 현대어랑 비슷하니까 대충 기억하기 쉬워요. 헤매며 방황했지. 어디를? 물가를. 그쵸? 아까 낮에 산에 한번 갔었고요. 물가에도 한번 갔었죠. 물가를 헤매고 방황했더니 적은 덕 넉진 해석되잖아요. 기운이 다 했어요. 그쵸? 넉다운 된 거죠. 그래서 기운이 다 빠져서 네모하고 색칠 4번이라고 번호 다를게요. 잠이 들었어요. 잠 들었어요, 얘들아. 그럼 잘 봐. 어디가 있었죠? 첫 번째. 산에 갔었죠. 그 다음 어디로 갔어요? 물가가 있었죠. 그 다음 어디로 갔어요? 모첨이라고 집에 돌아와 있었죠. 여기에 와서 뭐 했어요? 잠이 든 거죠. 꿈에서 님 만나요. 님 만나? 근데 해석을 꼼꼼하게 잘해야 돼. 풋잠이 잠깐 들었어요. 4번이야. 중요하기 때문에 큰 코드를 보는 거예요. 잠이 들었어요. 정성이 지극해서 별표하고 색칠 꿈에서 님 만났어? 꿈에서 님 만난 거죠. 님 만났는데 나의 정서가 사실은 투영된 거죠. 어떡해.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 늙어 있어. 사실은 뭐예요? 나의 사랑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꿈에서 만났으니까 나의 사랑이 투영되어서 어떡해, 너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투영되어 나오는 거죠. 옷 같은 얼굴 누구의 얼굴이에요? 님의 얼굴이에요? 임금의 얼굴이에요? 반이나 늙어 있어.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에 먹은 말씀 색칠하겠습니다. 야,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무슨 말 하려고 싶었겠어? 마음에 먹은 말씀 하트 그려놓으세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고백이에요. 보고 싶었어. 사랑해. 이런 말을 실컷 삽자. 삽다가 아뢰다,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실컷 말하려고 했는데 정말 조심해야 돼.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왜 말 못했게요? 눈물 색칠, 눈물이 흘러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말 글자 위에다 X 하세요. 눈물만 꾸역꾸역 이렇게 흐르고요. 그 다음에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정을 못 다하야 정 X 하겠습니다.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목조차 메어서, 그래서 눈물만 흘리고요. 목이 메어서 말도 못하고 사랑의 표현도 못한 거예요. 이해갔죠? 말 못했다. 님 만난 건 사실이지만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순간 뭐가 울게요? 보이나요? 오련된 개성. 완전 중요해. 개성 색칠하겠습니다. 별표. 얘들아, 개성이 무슨 소리예요? 닭소리죠? 요즘으로 치면 뭐랑 똑같은 거냐면 밤에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누구 만났다고 할까요? 방탄을 만났다고 할까요?
넘겨줘 이제 중딩에게 방탄은. 방탄을 만났어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보고 싶었어. 사랑해 이런 말 하고 싶었는데 너무 반가워서 눈물만 흐르고 목이 메어서 한마디도 말을 못한 거예요. 이 애처로 이 애틋한 이 순간에 아침에 뭐가 울리는 거예요? 알람이 울리는 거죠. 그래서 꿈에서 깼어요. 그 허무함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닭소리는 선생님이 세모할 거예요. 일종의 뭐가 될까요? 장애물이에요. 나와 님 사이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장애물 닭소리. 얘 때문에 꿈 깰 거거든. 꿈 깨면 님 못 만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지금까지 장애물 몇 개 나왔게? 토탈 5개 나왔어. 아까 산에 갔을 때 뭐 있었게요? 구름, 안개. 그 다음에 강가에 갔을 때 뭐 있었지? 바람, 물결, 그 다음 뭐까지? 닭소리. 얘가 사실은 되게 큰 장애물이죠. 앞에 있는 건 수식어예요. 오전되는 뜻이 뭐냐면 저거나 방정맞은 이런 뜻이에요. 방정맞은. 방정맞은. 요즘으로 치면 이제 핸드폰 알람 같은 거죠. 핸드폰 알람 같은 거.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는가. 이때 허무감 이해할 수 있겠죠. 허사로다. 어떤 걸 느낄까요? 허무감 느끼겠죠. 그렇죠? 이 님이 어디 간 거 없죠. 꿈에서 본 거니까.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 색칠, 어여쁜 그림자만 남아있어요. 질문? 일단 그림자는 누구의 그림자야? 나의 그림자야? 님의 그림자야? 그렇죠. 나의 그림자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걸 시험 볼 때 님의 그림자라고 하면 애들이 맞다 그런다? 생각해봐. 꿈속에서 방탄을 만나는 꿈을 꿨어. 갑자기 알람 울려서 깼어. 너무 허무해. 그래서 창가로 가서 하고 창문을 열고 바라봤는데 뭐만 있어요? 불쌍한 내 그림자만 있어야 되는 거죠. 옛날 말로 어여쁘다는 예쁘다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불쌍하다. 잊지 말자. 불쌍한 그림자 맞잖아요. 누구의 그림자예요? 화자의 모습이에요. 화자의 그림자예요. 이 그림자만 나를 쫓을 뿐이로다. 괴롭다. 슬프다. 차라리 스여디어 네모하고 색칠 어디에도 있었어요? 아까 했던 3인곡에도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있었던 3인곡에서도 3인곡에서는 차라리 스여디어가 무슨 뜻이에요? 스여디어가 죽어서 사라져서 이런 뜻이죠. 거기서 뭐 되고 싶다고 얘기했었어요? 범나비, 호랑나비 되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 뭐라고 되나 차라리 사라져서 죽어서 낙월색칠 달 되고 싶대요. 달이 되고 싶다. 그럼 달은 뭐라고? 똑같잖아. 화자의 분신이죠. 화자의 분신. 이게 되어서 임금 옆에 가고 싶다고 할 거 아니에요? 나오네요.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치고 싶어. 님 옆에 가고 싶어까지 꺽쇠. 여기까지가 다시 또 을려의 한타입니다. 아까 감녀가 요거 전에 뭐 했었지? 위로해줬었거든. 글란 생각 마오 그랬죠?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위로 한번 해줬죠? 그 다음에 마음에 맺힌 일이 있어. 지금까지 쫙 한탄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감녀가 조금 열받았나 봐요. 조금 화가 났나 봐. 야 각시님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을려 가리키는 말이야? 야 을려 달은커녕 달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달 말고 구잔비 색칠 구잔비나 대소서라고 다시 감녀가 이야기해 줍니다. 달 말고 비가 되라는 거예요. 구준비. 얘들아 달과 비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죠. 왜냐하면 달이 되면 님 옆에 가서 저기 위에서 비칠 수 있지만 비가 되면 적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어떤 소재가 되는 거냐면 적어놓으세요. 적극적인 소재가 되는 거죠. 야 달은커녕 달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구준비나 내 가서 적시어. 그래서 사실은 약간 뭐라고 할까요?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도 보여주면서 살짝 원망적인 어조도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님에 대한 원망이 없는 걸로 해석해요. 왜냐하면 전형적인 충신 연주지사거든요. 그래서 구준비나 대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생각해볼까 얘들아? 3인곡의 호랑나비와 여기 있는 구준비랑 어떤 게 더 적극적인 거예요? 얘가 더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끝! 안 어렵죠? 자, 선생님 가볼까요? 그러면 이제부터 송미인곡, 3인곡 둘 다 배웠으니까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보자. 자, 적어봅시다. 하나는 송미인곡이에요. 송미인곡. 또 하나는 뭐냐면 3인곡이죠. 3인곡. 송미인곡, 3인곡 둘 다 어디 가서 지었다? 공통점 정철이 유배 가서 지었다. 사실은 여기 있는 미인과 여기 있는 미인은 전부 다 임금을 상징하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여서 뭐라고 하냐면 충신, 연주, 지사라고 한다. 뜻이 뭐예요?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라는 거죠. 주자가 임금 주자죠.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 누가 등장한다? 여성 화자가 등장한다. 얘가 누구다? 정철이다. 자기를 여성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님은 누구예요? 임금으로 해서 뭐를 얻었다? 문학성과 보편성을 얻었다. 지난 시간 선생님 강조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요거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3인곡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독백체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혼자서 쭉 이야기하고요.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사계절이 들어가 있었죠. 사계절.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나 대신 임금에게 가고 싶은 소재가 하나씩 있었다는 거 기억하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송민곡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죠. 누구와 누구의 대화체예요? 감녀와 을려의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누가 된다? 바로 을려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감녀는 무슨 역할을 해요? 을려의 속마음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디가 더 순 우리말이 많이 쓰였냐면 이쪽이 훨씬 더 순 우리말이 더 많이 쓰였어요. 맞죠? 그 다음에 차라리 쓰여디어는 똑같이 나오는데 죽어서 3인곡은 뭐 되겠다고 얘기했냐면 범나비가 되어서 님 옆에 가겠다고 하면 이쪽에는 달이 된다고 했고 또 하나는 굳은 비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감녀가 야 굳은 비나 돼라고 이야기해도 사실은 다 작가인 정철의 생각이니까 다 같은 곳에 보시면 돼요. 그중에서 굳은 비가 훨씬 더 뭐를 띠고 있다고요? 적극성을 띠고 있어서 3위와 송미를 통째로 비교했을 때는 달 무시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돼요? 더 적극적인 건 송미인곡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누구의 생각이니까? 정철의 생각이니까. 3위인곡, 송미인곡 완벽하게 끝냈어요.